안녕하십니까. 건넌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책 읽어주는 변호사로서 알고 보면 반할지도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책 교보문고 갔다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요. 이 책이 이제 표지도 이렇지만은 요 책 요쪽 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옛날 책처럼 되어 있죠. 옛날에 책을 옆에서 묶어 가지고 할 때 된 식으로 이렇게 이제 책의 구성은 이렇게 해서 책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사고 싶다라고 해서 샀고요. 내용도 무척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 알고 보면 반할지도라는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저자 정대영 씨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근무하시다는데 이분이 전공을 한 게 뭐냐면 고지도예요. 옛날 지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주로 서양의 지도의 역사부터 나오죠. 근데 여기는 서양의 지도에 관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고지도 중에 남아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역 박물관을 찾아가더라도 그 지역에 남아있는 지도들이 남아있는데 이 책에 소개되는 지도들 보니까 대부분 조선시대, 특히나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옛날 양밭집마다 이제 책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지도가 다 있었대요. 근데 옛날 사람들의 지도책을 보면은 13장이랍니다. 13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13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일단은 천하도가 있어요. 천하.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생각하는 전 세계 지도 천하도가 한 장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지도가 있고, 일본 지도가 있고, 유구 오키나와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이 8도였기 때문에 8개 도 지도 하나씩, 그래서 전부 다 해서 13장의 지도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지도라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 우리는 요새는 이제 지도책을 보지 않고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이제 구글 어스를 이제 주로 보는데, 이것들은 어떤 정확한 경도, 위도, 뭐 여러 가지 3차원적으로 해서 아주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지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할 능력이 되어 있지 않았고, 지도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구지도들을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자, 첫 번째, 천하도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지도가 천하도인데, 천하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 나오는 지도도 다 칼라예요. 예, 지도. 근데 이 천하도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세계죠. 세계관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중간에 가운데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 외에 또 대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들이 사는 대륙, 여기는 인간들이 아닌 상상 속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영화 반지의 제왕 보면은 뭐 중간계 있잖아요. 뭐 신계, 중간계, 인간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중간계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난장의 나라도 있고요. 죽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난장의 나라는 호빗 쪽이겠죠. 그 다음에 또 눈이 하나인 사람이 사는 나라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상상 속의 나라인데 이거의 원천은 어디냐면 중국의 이제 산해경이라고 괴물들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요 가운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지도에 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라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조선하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류큐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어요. 이게 조선시대 후기의 사람들도 생각한 거는 세상에 이 정도 나라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양선이 오니까 막 서양 사람들 보니까 이제 놀란 거죠. 도깨비죠. 서양 도깨비.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시대 후기만 해도 조선 사람들의 인식은
세상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이 정도만 우리가 아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그 외에 큰 바다를 건너면 진짜 눈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호빗 쪽, 뭐 이상한 뭐 죽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나라가 있고 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한 100년, 200년 전에 그랬다고 하니까 잘 믿겨지진 않는데, 이 지도라는 것이 결국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세계관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화도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근데 이제 더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면 이 당시 이제 그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명나라 황제에게 마테오 리치가 그 혼일강리도인가요? 그거를 이제 선물을 해서, 사실 그게 금방 조선에도 알려졌어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소현세자가 이제 오면서 이제 그러한 서양의 문물들, 지도, 그다음에 뭐 안경, 뭐 이런 것들 시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 조선시대에 배운 사람들이 아프리카, 유럽,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천화도를 그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청나라가 들어와서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제 명이 없어졌고 명의 후속으로 우리 조선이 남았으니 조선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뭐 무시하자.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천화도를 만들었을 때도 이미 전 세계에 그 아프리카, 유럽, 뭐 아메리카까지 그런 대륙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나라 선비들은 그냥 옛날 그냥 이 중화의식만 가지고 고집하고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닫힌 세상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 만드는 거에 최고의 스타는 아무래도 김정호죠. 김정호의 대동요 지도가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고산자라는 영화도 봤고, 우리가 이 김정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탄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정호가 아주 정확한 대동여 지도를 만드니까 이제 뭐 대원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너 왜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면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침략할 텐데 너 간첩 아니야? 왜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탄압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그 관에서 목판을 가져가서 불태워버려 가지고 목판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일제 시대에 어느 교과서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아마 일제가 이런 김정호가 이렇게 탄압받았다라는 걸 쓴 거는 니네는 지도도 못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 왕이 탄압하고 이런 사회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목판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목판을 다 불태웠다 그러는데 나중에 김정호의 목판이 박물관에서 중앙박물관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그럼 이거 지어낸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고산자 그 김정호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고지도만 그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뭐 좀 자세히 써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대동여 지도에 관한 그런 부분의 얘기도 이 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이제 재미있는 지도, 사실 제가 지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도 보고 구글어스 보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사회과부도 보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옛날 고지도의 또 큰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행정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 그 다음에 여행의 목적. 근데 뭐 그 당시는 여행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주로 이제 행정적인 목적으로 지도가 만들어졌죠. 근데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들이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했던 사람이 양반들인데, 이게 일종의 지도가 일종의 좀 동양화 같아요. 그래서 기와집도 나오고
뭐 강이 나오면 배 타고 사람들이 노는 것도 나오고 어느 성에서는 복사꽃이 피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지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가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지방을 여행해서 보면은 이제 지방 가면은 다 그 지방의 관광지가 어딘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접어서 여러 번 접어서 이렇게 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쫙 펼치면 그 지역에 뭐 놀만한 데, 먹을 만한 데가 그냥 지도가 아니라 거기에 뭐 어떤 상징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기와집도 나오고 동물원도 나오고 뭐 정자도 나오고 이렇게 그 눈으로 보고서 아, 바로 여기가 어디다. 그래서 놀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특히 뭐 제주도 가면은 그 많잖아요. 어디 박물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이 고지도에 많아요. 그리고 고지도를 보다 보면 뭐 지금 보면 대충 그린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런 지도를 보더라도 예쁘죠. 사실 단순하면서도 나올 건 다 나온.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산은 그대로 있겠지만 강은 많이 변했어요. 강은 많이 변했는데 산과 강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큰 요새처럼 랜드마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안에 읍성에 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또 중요한 관공서의 그림을 요새는 관공서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거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관공서나 중요한 시설을 그냥 집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지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 삼남 해방도라는 거가 있어요. 그림이 이 지도가 있는데 이거 되게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삼면이 바다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해안선을 일직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서해, 남해, 동해 순서로 이게 한 줄로 쭉 돼 있는데 서해, 남해, 동해.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당겨 가지고 해안선을 잡아당겨서 그린 것처럼 이런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지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조화하고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지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요새는 이걸 상상하지 못하지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 본처럼 지구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게 우리가 이미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절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걸 지도를 그려서 파악을 했던 부분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세계 지도에 이제 나오는 이러한 그 혼일강리역 대곡도 지도 이것도 보면은 재밌는 건 뭐냐면 남쪽은 자세히 그려놨는데 북쪽은 대충 그려놨어요. 이쪽 축척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도 뭐 사실은 조선 시대만 해도 북쪽은 군사적인 목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나 여진이나 뭐 이런 데서의 그 침입에 대비한 군사적인 목적이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지도에서는 약하게 그리고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생산, 모든 세금은 여기서 가져왔거든요. 그때 조선시대에는 한경도와 평안도에서는 세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때 거기서 나온 세금은 바로 다 국방비로 지출이 됐던 것이고 결국은 요 삼남에 있는 데서 세금을 걷어서 조정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아래쪽에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북쪽은 이제 항상 그 청나라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침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 자세한 북쪽 지도를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18세기에 그린 그 그림을 보면 북쪽의 경우에는 군사 지도인 것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어떻게 이제 뭐 그 군사적 시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그렸는데 재밌는 건 너무 예뻐요. 지도들이 예쁘고 여기에 그 우리처럼 기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막 어떤 그림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뭐 군함도 있고 뭐 섬도 잘 표시가 되어 있고 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도를 그린 다음에 옆에다가 시를 한 수 써요. 이렇게 동양화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지도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옛날 사람이 뭐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옆에다가 글을 써요. 시를 쓰거나. 이것도 옛날 고지도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 지도를 아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요 이제 이 책을 쓴 정대영 씨도 이런 고지도의 재미에 빠져서, 왜냐하면 요 지도를 이제 해석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동여 지도를 사서 인천 부분만 제가 봤어요. 근데 인천은 간척을 통해서 엄청나게 땅이 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모습하고 지금하고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죠? 산. 산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아, 이때까지 여기는 육지였고 요 바깥쪽은 갯벌이거나 섬이거나 그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동여 지도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서해안은 간척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해안선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가장 많이 변한 곳이 강화도예요. 강화도는 수십 개의 섬으로 되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한 개의 섬이 됐거든요. 그 사이를 다 간척을 했던 부분이라서 옛날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옛날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뭐 지혜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도를 가지고 지금 현장에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거죠. 길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신장로가 생겨서 되게 넓고 차들이 다니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말 한 마리, 수레 하나 정도 다닐 정도의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도로가 광화문이었다. 광화문 앞에 있는 대로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곳에 가면 말 두 마리가 같이 다닐 수도 없게 정말 작은 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길들이 많이 없어지지만 그 길들의 원형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지금 도로가 넓어지고 마을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지도를 가지고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순례길 학교에서 양평에 걸을 때 거기 이제 그 강원도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평액길. 근데 그 평액길을 걸었더니 그 동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길을 통해서 신사임당과 이율곡이 지나갔다. 과거 시험 보러 갔다. 근데 지금 보면 그려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고속도로와 철도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선을 그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이 산을 피하고 계곡 옆을 지나 뭐 이렇게 돌아가서 가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느렸겠죠. 그래서 옛날 길하고 지금 길하고 사실은 이제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 지도를 따라서 가는 길이 정말 또 정말 자연을 따라서 가는 길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도에 요 지도도 되게 이뻐요. 되게 알록달록한 지도. 이 지도는 뭐냐면 김정호의 청구도의 죽산, 지금의 안성 부근인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지도들은 되게 이제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막 개 이빨처럼 싹 들어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개가 문 것처럼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견화상입지예요. 개의 이빨처럼 위로 싹 해서 요 경화상입, 여기가 경화상입지예요. 그 다음에 월경지라는 데도 있어요. 월경지가 좀 저도 처음 이 책에서 알게 됐는데, 월경지는 뭐냐면 행정구역이 있으면 그 안에 행정구역, 다른 지역에 다른 행정구역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지도에서 보듯이 요 동그라미 친 이런 구역이 그 주변에 있는 행정구역과 달리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인 거죠. 이런 지역을 월경지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런 게 생겼느냐 라고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옛날에 향소 부곡이었대요. 그러니까 천민들 사는데 이 천민들은 어느 행정구역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행정구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 지도를 보면 옛날에 생활상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이 책, 이쁘기도 하고 내용이 재밌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주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정대영 작가의 알고 보면 반할지도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